네, 안녕하십니까. 김종훈 회계사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내부회계 관리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트 1, 내부회계 관리 제도 준거 기준입니다. 자, 우리 상장 기업들, 또 직전년도 자산 총액이 1,000억이 넘는 이 비상장 기업들은요, 내부회계 관리 제도를 운용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회사는 왜 이런 내부회계 관리 제도를 운용하고 있을까요?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서는요, 일정 기업에 대해서는 내부회계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라, 또 평가를 받아라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파트 1에서는 이 내부회계 관리 제도 준거 기준이 되는 그 외관법 등을 중심으로 해서 해당 법률의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내부회계 관리 제도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자, 우리 기업들 재무제표 만드시죠? 뭐 재무제표라고 하면은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이런 네 가지 주요 재무제표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설을 하고 있는 주석.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재무제표라고 하는데요. 이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서 감사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회계사들이 와서 회사 재무제표에 대해서 열심히 감사를 하게 되면은 자, 재무제표 뭐 적정 의견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의견을 표명하게 되는데요. 자, 문제는 회계법인에서 적정 의견을 표명한 이런 재무제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요, 재무제표가 잘못됐어요. 라고 하면서 재무제표를 재작성을 하는 예,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재무제표에서 중요한 오류 또는 부정 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회계법인에서 이 재무제표에 대해서 열심히 감사를 한다 하더라도 이 궁극적으로 이 재무제표가 왜곡 표시될 위험을 완전히 적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내부회계 관리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재무제표는 회사에서 작성을 하는 거죠. 또 이 재무제표가 작성하기 위해서는요, 회사에는 여러 가지 업무가 발생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회사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매출, 또 구매 및 생산, 또 고정자산 관리, 구매 및 생산, 인사, 자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 프로세스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자, 이런 여러 업무 프로세스에서 재무제표의 왜곡 표시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위험을 찾아내고 또 이런 위험을 적발할 수 있는 통제를 만들어서 회사 스스로 한번 운영을 해보자. 자, 이런 제도를 내부회계 관리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재무제표는 최종적으로 나오는 거고요. 재무제표가 만들어지는 과정, 이 과정 내에서 회사 스스로 재무제표가 왜곡될 위험을 찾아내시고 또 회사 스스로 이런 위험을 억제할 수 있는 통제를 찾아서 통제를 운영하는 거. 그리고 실제로 이런 통제가 제대로 설계가 되어 있고 또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회사 스스로 평가해서 보고하는 거. 자, 이런 것들을 내부회계 관리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부회계 관리 제도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셨고요. 자, 내부회계 관리 제도 정의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회사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서 제대로 작성, 공시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계 그리고 운영하는 내부 통제 제도가 바로 내부회계 관리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재무제표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 기준에 의해서 작성이 되고 또 공시가 되어야 합니다. 또 실제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서 작성, 공시됐다는 거에 대해서 정보 이용자에게 합리적 확신을 제공해야 되는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 재무제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재무제표가 왜곡될 위험을 찾아내고 또 이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통계를 설계하고 실제로 우리가 운영하는 제도, 예, 요런 제도가 바로 내부회계 관리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내부회계 관리 제도를 통해서요, 크게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은 외부에 공시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즉,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서 잘 작성이 됐고 또 잘 공시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는 것. 자, 이것이 내부회계 관리 제도의 첫 번째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이런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다른 목적도 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산의 보호 또는 부정방지 프로그램. 자, 예를 들어서 회사 재무제표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회사 내에 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있어야 되겠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있다는 얘기는요, 실제한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자, 이렇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실제로 존재하는 자산이야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다라면 그 재무제표에 표시되어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그 숫자에 대해서 우리는 신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요, 누군가가 가져가기 참 쉬운 자산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회사가 만약에 이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즉 누군가가 이 돈을 가져가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다라면은 그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회사 스스로 자산을 보호할 수 있을 거고요. 또 누군가가 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가져가는 부정 등을 우리가 방지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부회계 관리제도 가장 중요한 목적은 외부에 공시되는 재무제표 신뢰성을 확보하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자산의 보호 그리고 부정을 방지하는, 예, 그런 기능을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